그리고 김건희의 대국민 사과를 빙자한 연애소설 낭독이 시작된다. 논란을 크게 촉발시킨 YTN 단독 보도 이후 12일 만이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슨 사람인지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자신감이 넘치고 소통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부부가 예상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든 대중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한심해하는 반응이 상당했고 한 영화의 OST와 합성한 사과문 발표 영상이 큰 호응을 받으며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김어준은 이 사건이 대선의 변곡점이 됐다고 분석했다. 저는 그 변곡점을 지난주에 김건희 씨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김건희는 자신의 수많은 허위 경력들과 관련해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다만 과장은 몰라도 경력 자체는 사실이라 강조했다. 윤석열은 한술 더 떠 제가 보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통해 사실상 검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었다. 언론의 이중잣대도 주목해야 한다. 논문 표절,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보수 진보에 대한 언론의 잣대는 극과 극을 달렸다. 박영선, 손석희, 정동영, 이재명 등 논문 표절 의혹 등은 기정사실화시켜 대석특필한 반면 전희경, 정우택 등 극우 보수 인사들의 학력 위조 의혹 등은 어떻게든 축소시키기에 여념이 없었고 황교안의 자녀가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상 관련 의혹, 장제원, 김무성, 나경원 등 집안의 사학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입막기에 급급했다.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내고 학원 등에서 강의한 것은 사기죄라는 판례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들이다. 일례로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자 지난해 8월 25일 부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4월까지 15개월간 B학원 강사로 근무한 A씨가 해당 학원장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해당 학원장에게 2015년 부산 H미용학원 학생상담 및 관리교육 근무와 2016년 서울 I미용학원 국가자격증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고 말하며 이 내용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학원들에서 강의한 경험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운영 학원에 입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여 등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것은 사규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1년 이상 경력과 자격증 보유자, 유관 업무 경력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건 B학원 원장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A씨와 김건희가 다른 게 무엇일까? 지난 12월 23일 교육시민단체들이 김건희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개혁국본과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등은 김건희를 사규죄로 고발했는데 김건희가 약 20개에 달하는 허위, 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 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으로 최대 피해자가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가 수차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공해 경력을 쌓은 것은 물론 실제 급여를 받았다. 경찰이 철저히 신속히 수사해 반드시 엄벌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조계에서는 김건희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로 크게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와 업무 방해 등을 꼽는다. 다만 협회 등의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지만
공소시효가 7년이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신정아 씨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최근에 허위 이력을 냈던 것이 아니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맞다. 그러나 교수 임용의 경우 크게 학력과 강의 경력, 업계 경력을 보는데 신정아 씨는 학력 부분을 속였다고 한다면 김건희의 경우 세 가지 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건희는 말했다. 돋보이고 싶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 참 이기적이고 오만한 말이다. 모두가 돋보이고 싶어한다. 돋보여야 살아남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거짓을 적어놓고 거짓으로 치장한다면 어떻게든 돋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양심이고 공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거짓을 사실인 양 꾸며 타인을 속이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것, 그것은 명백한 죄다. 그리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내년 3월 9일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법치가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이 되돌리겠다는 법치, 공정, 상식은 무엇일까? 윤석열의 법치, 공정, 상식은 역대급 교육 사기인가? 그의 행보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이라니 이렇게 오만할 수가. 그의 우리란 어느 집단을 말함인가? 일반 시민들을 말함인가? 그렇다면 분명히 하자.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우리는 제대로 된 법치를 모른다. 제대로 된 법치란 만인의 평등하고 정당한 것인데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우리는 진짜 공정을 모른다. 사회의 만연한 불공정이 당연하다는 듯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모른다. 경험해보지도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우리가 알고 있던은 검찰이 알고 있던 검찰에 통용되는 수구 기득권들만의 법치, 공정, 상식을 말함이 아닌가. 누구에게는 죽을 죄가, 누군가에게는 실수로 얼버무려질 수 있는 사회.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 윤석열이 만들겠다는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점철된 그런 사회인 모양이다.